자, 채점은 다들 하셨죠? 혹시 안 한 친구는 얼른 하시고요. 자,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 20쪽에 103번. 먼저 할게. 자, 라이트센, 아무래도 라이트센에 질문이 있는 것 같아. 자, 20쪽에 103번이요. 에이. 이거,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조금 급하게 한 감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버전이에요. 이 문제가. 자, 이 문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지훈이 그 다음에. 자, 일단 읽어보시면 어떤 다항식을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이거 나머지를 적어라고 하자. 까지 끊고, 자, 뭐를 세우자고요? 이 적은 이른바 검산하는 식을 오늘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산식을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검산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문제 지금 이렇게 뭐로 나누었을 때 한 번 더 쓰자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 1이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검산식이 아니죠. 자, 밑에다가 검산하는 식 한번 세워보자면 px는 얼마다? 자, 2x 빼기 1 곱하기 qx 플러스 1 이렇게가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상황을 주어주면서 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뭐와 자, 몫과 뭐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쟤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역시나 제가 몫을 네모, 나머지를 세모라고 두고 한번 검산식을 세워볼게요. 자, 여기 밑에 쓸까요? x, px는 혹시 여러분 조금 안 보일, 이게 좀 이러면 필기가 또 이제 좀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자, 네모를 곱하고 더하기 세모 이렇게 쓰는 게 검산식이죠. 이렇게. 자, 이제부터 뭐 하자? 이 문제의 특징은 사실 원래 수학이 그래요. 이런 조건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달라진 거는 보통 쉬운 문제는 요 자리를 안 건드리는데 좀 어려워지면 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양쪽에다가 x를 먼저 곱할게요. 그러니까 이 모양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 취지는. 이해돼? 자, x를 곱해보시면요. 위에 쓸게요. x, px는 x를 제가 요 뒤에다가 곱해도 상관은 없죠. 왜? 요 자리를 좀 깔맞춤하려고 x를 좀 뒤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더하기 x 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모양이 다 클리어 됐네요. 그쵸? 그런데 지금 모양이 일단 해결이 안 된 곳이 하나 있어. 어디? 여기 좀 다르잖아. 그치? 요 다른 거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해결 가능할까?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뭘 하면 얘가 나오는 줄 아세요? 2를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자, 어쩌면 여기다가 2를 한번 나눠주고요. 대신에 한번 갚아줘야 돼요. 어디다가? 그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갚아준다면 같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양을 같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거지. 이해돼?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제가 오른쪽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거 약간 좀 끊어갈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왜 이게 너무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숙제할 때 마찬가지인데 이런 책들 푸실 때 있잖아요. 바로 쓸게요. 이런 책들 푸실 때 공간을 너무 좁게 쓰시면 그것도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좀 공간을 팍팍 그냥 공책에 풀든 좀 팍팍 쓰세요. 가끔은 그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봤더니 보세요. 얘랑 얘 똑같죠? 오케이. 자, 똑같죠? 오케이. 자, 여기서 뭘 주의해라? 여기서 이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가 네모, 여기가 세모가 아니야. 뭐 때문에? 자, 이제 그 이유부터. 얘를 여러분들이 나머지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왜 아니다? 자, 지금 여러분 상황이 뭐냐면 여기 이제 1차식이잖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상식인데 꼭 필요해요. 앞으로도. 여기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누면요. 여기 있는 나머지는 항상 뭐다? 얘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이해돼? 여기가 1차식이면 얘가 뭔지 몰라도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 2차식이면 뭐 1차식 이하가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즉 이 세모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뭐가 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자리야. 식이 아니야. 그런데 자, 오른쪽 봤더니 여기가 지금 숫자가 아니라 식이란 말이지. 즉 그 말이 뭐다? 요게 더 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미니 게임을 할 건데 얘를 좀 더 나눠서 더 떨어지게 해서 돌아올게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이 친구를 가지고 얘를 한 번 더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더 떨어지니까. 자, 여기다가 쓸게요. 칼이 엄청 답답해서.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번에 나눗셈 배웠잖아. 얘를 더 나누자고요. 더 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문제야. 나눠보시면요. 위에 1 쓰고요.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빼시는 거죠. 자, 분수지만 괜찮아요. 저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또 이제 검산식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도 이제 검산식을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자, 검산식 한번 세워보시면요. x에는 1 곱하기 이거 더하기 나머지 맞나요? 다시 검산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나머지잖아. 써보시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굳이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x 자리에 자, 누구를 쓸 거다? 자, x 자리에 자, 방금 구한 저 친구를 쓸 겁니다. 자, 방금 구한 이 친구를 x에다가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흐름을 좀 따라가시길 바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가 보시는 것처럼 혹시 공통이죠. 공통인수랑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로. 자, 묶어보시면, 자, 마무리입니다. 자, 두 개를 묶어보시면요. 요 뒤에다가 뭐 쓰면 돼요? 저희가 인수분해할 때 남는 거 다 쓰잖아요. 남는 거, 뭐, 지금 요게 남죠, 여러분들? 저거. EX, QX.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남는 게 1인 거 아시죠? 이거 1 남아요. 1 남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맨 뒤에 얘는 지금 바깥에 혼자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어디가 몫이다? 요 자리가 이제 몫이겠죠. 요 자리가 네모라고요. 요 자리가. 그리고 나머지는 요 자리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는 문제가 없는 게 나머지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할 줄 알면 요게 이제 요 유형에서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런 느낌이 딱 나오면 일단은 큰 줄기는 비슷해요. 모양을 최대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네모, 요걸 세모라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머지를 더 나눠줘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 목과 나머지가 나타난다. 이런 식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주시고 15초 있다가 또 가볼게요. 아, 가연이가 백신 맞았대요. 인서가 이해하겠어? 다시 풀 수 있겠어? 자, 꼭 다시 풀어보세요. 오답 노트 이제 쓰는 친구들, 오답 노트도 이제 좀 제가 중학교 내내 이제 버릇을 좀 들였으니까 이제 꼭 깔끔하게 다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훈아 몇 번? 저 102번이요. 자, 102번 바로 위에 문제. 아마도 근데 이 문제는요, 혹시 재훈아 방금 설명 들었지? 네. 한번 이거 틀어볼래? 이게 훨씬 더 하위 고한 문제거든요. 저 근데 어. A까지는 풀었는데 B 쪽이 헷갈려가지고. B 쪽이 깔려서? 좋아요. 그럼 제가 밑에 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건데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이제 비슷하니까. 자, 얘 역시나 여기까지 끊고 첫 번째 검산식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이거, 나머지를 이거라고 하세요. 뭐 네모 세모라고 두고 똑같이 식 세워볼게요. 자, 검산식.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똑같잖아. 자, 이제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모양을 좀. 자, 왼쪽 봤더니 왼쪽은 모양 똑같죠? 오케이. 자, 오른쪽. 이거 두고 모양이 다른데 이거 방금 밑에 문제 똑같은 상황이잖아. 혹시 같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얘 뭐 하면 돼? 안 얘 2를 나누고 2를 곱해주면 같아지는 거지. 바로 밑에 쓸게요. 2를 나누시고 2를 곱해주시면 같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맨 뒤에를 안 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언뜻 보기에 요 자리가 네모고 요 자리가 세모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문제 있을까요? 문제가 없잖아. 자, 그럼 R은요 숫자예요. 숫자처럼 쓰이는 문자거든요. 이 식의 주인공은 X란 말이야.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다 숫자입니다. 그러면요 끝났죠? 자, Q 앞에는 2가 되겠네. 2QX니까. 자, R 앞에는 얼마예요? 그럼 R 앞에 아무것도 없나? 1이요. 1 주는 거잖아. 1. 끝. 자,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검산식을 잘 써야 돼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도 검산식해서 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 검산식 관련 문제들은 약간 이제 물론 어려운 이용도 있어요. 일부. 다음 시간에.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 거 하다 보면 불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혹시 아연아 뭐 질문할 거 없어?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자, 또 질문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다들 숙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자, 가급적이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는요, 딱 오자마자 질문 담백히 받고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라이트쌤? 네. 예. 19쪽에 93번이요. 자, 19쪽에 93번이요. 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활용인데 일단 왜 B 플러스다? 밑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 건널비, 구의 부피 이런 게 좀 이제 또 옛날에 배웠단 말이지. 이해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일단 혹시 이 문제에서 소미야 문자를 어디에다가 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문자를 줘야 되거든. 어디? 반지름 2개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눈치껏은 가능하잖아. 당연히 반지름을 한번 저는 한번 A, B라고 줄까요? 지금부터 왼쪽에 있는 큰 구의 반지름을 A, 오른쪽에 있는 작은 구의 반지름을 B. 색깔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A, B로 바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자, 첫 번째 정보, 자, 지름의 합이 나와 있다. 오케이, 자, 지름의 합. 자, 쟤는 반지름이니까 2배를 해줘야 지름이 됩니다. 자, 이거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요, 자, 우리한테 요식을 주고 싶어서 나온 문장이야. 합. 좋은 거 좋네요. 합. 자,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이제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이 친구. 건널비의 합이 나왔는데 애초에 이제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틀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 중1 때 배워요. 너무 옛날에. 자,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식, 2번 식. 건널비니까 4파이 a 제곱 더하기 4파이 b 제곱이 40파이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4파이로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 나오시나요? 이렇게. 근데 있잖아, 제가 지난 시간 숙제 검사 때도 그 말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잘하시려면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한번 또 하시길 바래요. 혹시 이거 2개 나왔잖아. 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뭐 구할 수 있게? 곱하기 AB 곱하기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보통 그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그 레고 그러니까 뭐 조립하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려면 가급적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 합자리에 대입해서 변형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보시면요. 자, A, B가 얼마냐면 아마 3 되겠네요. 암산할게요. 이렇게. 자, 꺼낸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거 가볼까요? 자, 두 구에 뭐 부피를 더해라. 또 역시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공식이 뭐냐면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쓸게요. 자, 3분의 4 파이 a 3제곱 더하기 3분의 4 파이 b 3제곱 구하면 끝나는 거 맞아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3분의 4파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로 묶어줄 수 있겠네. 그리고 이 문제는 뭐다? 아, 이번에 신산을 묶고 있구나. 근데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 개로. 역시 얘가 필요했죠. 자, 지금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있잖아. 설명 듣고 여러분 항상 체크할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몰랐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두 번, 세 번 만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발전을 시켜야 돼. 자, 또! 그렇습니다. 리더 그거 해요? 네. 자, 요거 혹시 넘어가 될까요? 괜찮으세요? 이거 변형식인 거 아시죠? 아마 이거 필요하겠죠? 다음 장 가서 지금 민석이가 아까 말했던 도형 그거구나.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라이트 셀의 124번에 나오는 어떤 도형인데요. 얘도 이제 활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활용들은 그냥 그 문자 잘 이용해서 막상 까보시면 계산 문제로 바뀌어요. 깔 줄 아는지. 자, 읽어볼 건데,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건널비.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질문 나와서 건널비 구하는 법 설명드렸어요. 공식이 없어, 얘는. 구는 공식이 있는데, 얘는 어떤 겉의 넓이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모서리를 더한 걸 주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이겁니다. 혹시 근데 이거 체크하셨나요? 내 생각에 이거를 체크하러 틀린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이게 X제곱과 Y제곱과 Z제곱까지 다 구했는데 왜 저거를 어떻게 저걸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요, 문자를 빌렸을 건데, 어디에 빌렸을까요? 얘네들을 표현하려고. 좀 뻔하긴 한데. 여기 가로, A, 세로, B, 높이 치면 될까?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건널비. 자, 건널비는 말했지만, 자, 요런 게 이제 넓이잖아. 겉에 있는 거. 자, 요 AC가 몇 개 있죠? 2개 있지. 그거 다 더하시면 돼요. 즉, 앞으로 이제 사실 많이 풀다 보면 외우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건널비가 좋은 이유가 이 식을 줘요. 이 식이 나오는 게 건널비가 궁합이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건널비 이용하시면 되고, 양쪽에다가 2 나누시면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변형식 같은 것도 있고 얘는 좀 핫합니다. 두 번째, 자, 모든 모서리의 합이니까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고 요게 40이니까 양쪽에 4 나누시면요. 여기 있을까요? 우리한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주겠다는 거네. 그리고 어쩌면요, 혹시 또 냄새 나세요? 나 이거 두 개 보니까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있네. 뭐? 그럼 이거 두 개 나오면요. 자, 저 뒤에 문제 안 읽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모르게 이거 하라는 느낌을 막 줘 나한테.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시는지. 자, 앞으로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뭔가 할 게 있으면 바라시는 겁니다. 자, 얘 변형식 검색해 보시면요. 자,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둘둘둘 곱한 거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합의 제곱 이거구나 이건 줄 알았어요. 자, 100 빼기 제 64 해보시면 요게 이제 36이구나 하나 확인을 하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였냐면 이거 가볼게요. 자, 이 말을 이해하면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지금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삼각형 보이세요? 자, 그리고 세 변이 있잖아. 변을 먼저 구할게요. 혹시 이 변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기 피타고라스잖아요. A랑 B 가지고 해서 구해보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나요? 다시 얘도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 맞나요? 다시 얘도 피타고라스로 구해보시면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쵸? 근데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 변의 길이를 그냥 더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해서?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라는 문제예요. 이해돼? 제곱을 해서 더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이 문제. 제곱을 하시면요. 밑에 쓸게요. 이런 식으로 루트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그냥 시키는 걸 하려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래서 루트가 다 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료끼리 정리해 보시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잖아. 이걸로 요거 2개, 72. 끝. 해결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한 게 있지 않냐면 내 생각에는 인수적에 못 풀 이유가 없어 이 문제는. 그냥 잘했으면 그냥 시키는 거. 근데 보통 이제 이 제곱을 놓쳐가지고 그냥 쟤네들을 더하는 건 안 돼요. 루트가 살아있거든요. 이해돼? 오케이. 또! 예. 네. 자, 18 중에 86번이에요. 자, 아이고, 요거 저거 그 베이직 쌤에 똑같은 거 하나 풀어본 적 있죠. 얘는 있잖아. 근데 일단은, 이 변형식 하나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내가 말했지. 이게 베이직 쌤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첫 번째 도입부가 중요해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변형식 하나 떠올리셔야 돼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모르면 틀려야 돼요. 이 문제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 식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완전 제곱식들을 다 더한 거를 나누기 2하면 저 식이 나와요. 해보시죠. 이 식을 아는지. 그러니까 약간 이거 모르잖아. 그냥 틀리면 돼요. 담백하게 그냥 몰래 쓰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에 지금 보이세요? 자, A 빼기 B 나와 있잖아요. 나 7. B 빼기 C 나와 있잖아요. 나 마3. 근데 이 문제는 특징이 뭐다? 마지막에 한 개를 안 주더라는 거지. 혹시 얘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얘네들 뭐 하면 될까요? 요 식을 잘 보면 A랑 C에 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정리하자면 요 왼쪽끼리 더하고 오른쪽끼리 한번 더해보실래요? 일종의 연립. 일종의 연립을 해보시면 아마 이제 B가 지워지면서 A랑 C랑 관련 식이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나중에 시험 앞으로 외우는데 통째로 외워, 통째로.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떠올려서 한 개를 안 줄 거면 연립으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맞는 거지. 잘 안 쓰니까. 자, 또! 이해했어요? 수면? 나오죠, 이거? 자, 재훈아 또 질문할 거 없어? 아, 있어요. 네. 자, 혹시 여기 소미랑 혜리나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소미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그 미소의 의미는. 그럼 저랑 소통을 잘해야 돼. 정말 제가 이제 가끔 놓칠 때가 있다니까. 너네가 이제 잘하는지를 내가. 그러니까 저한테 숨기려고 들면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숨기려면 못 찾아.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오픈을 합시다. 아시겠죠? 질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1분 뒤 시작할게요. 딱 30분이라네요. 가장 이상적인 30분 정도 시간 갖고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수업 나가고. 자, 오늘은 또 약간 쉬어가는 코너예요. 이게 이제 들쭉날쭉해요. 가끔은 좀 어려운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좀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쉬운 날은 좀 시험시험 하시고요. 다들 문제는 잘 풀어오신 거죠? 요거 확인했어요? 네. 잘 풀어왔어.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수업은 생각보다 꽤 텀이 길어요. 금, 토, 일, 월, 화인데 4일. 숙제는 절대로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잘하면 물론 좋긴 한데 저에게 어떤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너네들이 어떤 성장을 위해서. 방학이니까 진짜 이제 치열하거든. 아마 이제 다른 친구 날 거예요. 엄청 치열해. 이 시기가 이제 막 떨리기도 하고. 열심히 봐. 첫 시험에 사과를 거세요. 혹시 승마도 질문할 거 없어? 자, 갈게요. 자, 그러면 하정거 마무리하시고 저희 베이직 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몇 쪽이냐면 페이지는 25쪽입니다. 아마 방학 때도 들어본 친구들은 또 살짝 기억이 나실 건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오늘은
좀 쉽습니다. 한번 잘 듣고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들어.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게 내가 준비를 다 해봤어요. 아시겠죠? 자, 필기할 건데 뭐 혹시 뭐 개인적으로 보니까 뭐 공책을 쓰는 친구도 있고 포스트잇 쓰는 친구도 있고 어쨌든 이제 필기를 가끔 해요. 써있지만 뭐 잘 해서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공간도 있으니까 거기도 활용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위에 제목에 써있지만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말을 좀 배울까 해요. 항등식.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야, 진짜. 근데 한 3년 지나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제 얘는 사실 중학생 때는 정말 스쳐 지나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이제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자, 한번 조금 멀리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1 때, 자, 중1 때 봐야 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중1 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 자, 그때는 사실 중1 때는 엄청 기초적인 용어들을 많이 배워. 너네가 뭐 이항 그런 거 그때 배우고요. 다 그때 배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등식이란 말을 처음 배워요. 등식. 자, 혹시 등식이 뭔지 알아요, 소미야? 등식이 뭐죠? 자, 항등식은 처음 봐도 등식은 알잖아요. 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이 등자가 뭔지 아시죠? 등. 자, 써드릴게요. 자, 등식은요, 여러분들이 이 등자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등호라는 말을 또 아시죠? 혹시 이 말을 모르면 좋아. 혹시 여러분들 이 기호는 아시죠? 이거. 자, 정리하는 거다. 이게 들어있는 식이에요. 등식은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참고로 혹시 부등식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여담인데. 그럼 부등식은 그럼 느낌 와? 부등호. 알죠? 여러분들이 부등호는 자, 아닐 부자, 같지 않다. 뭐 그런 기호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들어있는 것들을 부등식이라 불러요. 어쨌든 뭐 말하자면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얘는 관심 없고 오늘 등식. 등식은 정리하자면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갈래길이 생겨요. 그 등식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엄청나게 저희의 관심은 이쪽에 있는 등식이야. 이른바 방정식이라는 친구. 다들 알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자, 방정식은 등식 맞을까? 아니요. 그럼 1차 방정식은 등식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약간 밑에 쓸게요. 위에 제가 뭐 쓸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 중에서 좀 쉬운 걸로, 자, 2x 빼기 4는 0이다. 자, 이게 1차 방정식이지. 그치? 요거는 등호 있잖아. 등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혹시 방정식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럼 얘는 등식인데 이제 어떤 그 원래 뜻이 있거든. 근데 보통 대부분 잘 몰라. 풀 줄은 아는데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뭐지? 자, 방정식의 뜻은요 이겁니다. 자, 어쩌면 등식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보통 이제 이런 x 같은 문자가 들어있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 방정식은 뜻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자,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1학기 내용은 정확한 게 중요해요. 이겁니다. 자, x 값에 따라서 뭐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식이에요. 이 말 기억나? 원래 이제 방정식은 등식 중에서도 어떤 문자가 있을 때 x가 뭐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에다가 한번 필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자, 이거는 지금 참일까 거짓일까? 여러분 참 거짓은 뭔지 알죠? 1 넣으면 되냐 아니냐 이거야.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제가 수학적으로 원래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false. 틀려요. 그치? 근데 반대로 자, 요거 샵이 되는 거 쓰면 뭐 있지? 딱 하나 있잖아요. 2. 자, 얘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갑자기 뭔가 말하다 보니까 뭐 옛날 걸 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요거에도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저희가 요런 것들, 특히 참이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이 참이 되는 x를 근, 보통 또는 해라고 부른다. 까지 해서 중학교 때는 얘네들을 구하는 걸 열심히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일단은 좀 길어졌는데 요게 이제 방정식이야. 방정식. 자, 지금부터 혹시 저희 좀 지워도 될까요? 너무 쓰다 보니 오버했다. 다시 썼다면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버했어요.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제목은요. 자, 이 방정식과 양대 산맥인 친구입니다. 사실 양대 산맥이라기는 사실 그렇게 또 얘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좀 중요하고 한 70대 30 정도 비율로 치면 자,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은 뜻이 뭘까? 사실 얘는요 생각보다 이름 안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항등식은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자, 얘는 이름 안에 등식 들어있네. 등식인데 뭐? 자, 이 항자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항상 always 그 항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방정식은 다시 x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뀌어요. 근데 항등식은요 이렇게 쓸게요. x 값에 관계가 없이 x가 뭐든 간에 항상 색깔 깔맞춤 항상 참 이 되는 식이 있어요. 이해돼? x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항상 되는 식이 있다고. 상상 안 되죠? 그런 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는 자, 등식이야. 저 오른쪽에 이렇게 쓸게요. 지금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이런 걸 말해요. 이해돼? 자, 혹시 이거 소미야 항상 될까? 여러분 혹시 거짓 때문에 x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소미야? 왜 없을 것 같아? 그럼 사실 어쩜 저 말 맞지? 어차피 이게 어쩌면 오늘 이제 뭐 항등식의 풀이 설명하는데 사실 어차피 이게 그냥 그 풀이의 이유야. 항등식은 사실 생각 말이 안 되거든. 항상 같을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어. 언제 대신에 양쪽에 있는 식이 뭐 해야 돼? 똑같으면 같을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척 하지만 사실 얘는 장난이잖아. 뭐 얘를 여러분 정리하시면요 결국 뭐야?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은 다를 수가 없다. 무조건 참이야. 1을 넣든 100을 넣든. 그치? 어쩌면 앞으로 제가 이제 요거를요 어쩌면 이게 항등식의 어떤 이유고 오늘 문제 풀 때도 요런 느낌을 살려서 푸시면 돼요. 제가 어쩌면 앞으로 이제 항등식의 이미지라고 말하면 그냥 머릿속에 요런 이미지를 담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다 라고 나오면요 쉽게 말하면 양쪽식이 똑같다. 똑같으면 항등식인 거잖아. 요렇게 해서 이해를 하자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항등식의 뜻입니다. 자, 일단 내려가서 왼쪽에 있는 문제 풀어볼까요? 항등식의 뜻 설명드렸고 사실 이미 기본적인 성질과 푸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항등식이 이런 느낌이면 돼요. 항상 참으려면 그냥 어차피 식이 똑같으면 되니까 어떤 문제 풀 때 항상 그건 참고해서 항등식은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음 중 항등식이면 동글뱅이 아니면 X표를 치세요. 뭐 하자고? 딱 봤을 때 그 항등식이려면 항상 참이 되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는 어떤 방정식들은 다 항등식이 아닌 거고 그럼 뭐 똑같은데 그러면 항등식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은요. 자, 1번이 요거는 혜리나 항등식 맞을까? 아니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이라고요? 방정식. 이게 방정식입니다. 자, 구분하세요. 이게 방정식입니다. 해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칠해요. 자, 2번의 승우야 항등식인가? 맞대요. 왜?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죠? 이거 이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시면 똑같잖아요. 자, 역시나 정리를 좀 체화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정리하는 건 기본 중 기본이야. 당연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요거 혹시 아요나 항등식일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 합치면 2x거든. 다르고 해가 존재하잖아. 아닙니다. 자, 4번은요. 재훈아 항등식일까? 네. 아까 제가 든 예시죠. 아닌 척 하지만 역시나 간단히 해보시면 항등식이다.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5번 문제. 자, 민서가 항등식일까? 네. 어쩌면요.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인데 당연히 같잖아요. 이렇게 이제 항등식을 고를 수가 있다. 자, 이 오른쪽에 봐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6번 칠번 풀어볼 건데 사실 위에도 뭐 정리가 돼 있긴 해요. 근데 아까 말을 이미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 반대로 잘 봐. 반대로 밑에 있는 식이 뭐래요? x를 주인공으로 하는 항등식이다 라고 만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항상 되려면. 그리고 항등식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양쪽 식이 똑같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게 실제로 다음 장에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름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첫 번째 풀이법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똑같게 만들면 항등식이에요. 자, 똑같게 만들려면 자, 혹시 이거 솜이야. A 자리에 뭐를 넣으면 돼? 이게 똑같으면 되겠네. 항등식을 했으니까. 자, B 자리에는 그렇죠. 이게 똑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푸는 게 실제로 첫 번째 풀이법입니다. 물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7번은 어떨까요? 자, 7번도 요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혹시 이거 아연아 A 값 얼마 되면 돼? 0. B는요? 잘하시네요. 자, 근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생님, 오른쪽은 0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자, 0이라는 친구는요. 적으세요. 혹시 0이라는 친구는 굳이 말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나요? 이렇게 필기해 보시면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이해돼? 다시 0이라는 친구는 굳이 말하면 0 곱하기로 해서 개수들을 다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나 식을 똑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0도 이렇게 보시면 같은 스타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0이 돼야 되고요. 다시 여기 있는 B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래서 A는 0이 돼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미 풀 줄 아시네요. 축하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뭐 2차식이라고 다를까요? 자, 이 등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인데?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등식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즉 기본적인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그냥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자, 8, 9, 10 다 풀었어. 쉽죠 오늘? 좀 쉬어가세요. 좀 미리 말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혹시 여러분 등산 해봤어? 가끔 제가 또 비유를 들 때 등산을 비유해요. 여러분 등산은 대빵 힘들잖아요. 진짜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든데 약간 어리 고지에 딱 올라가면 또 이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인생이. 자, 여러분 이제 그 힘들 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 알겠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승우야. A가 얼마예요? 얘랑 같으면 되게 되더라고요. 항등식의 이미지 참고하자고요. 자, A는 1입니다. B는요? C는요? 잘하네요. 자, 이제 9번 문제는 재훈아 A 얼마예요? 여기가 0일 때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0, 0, 0 만들어주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A가 0이면 되고 B가 이거면 되고 C가 이거가 되면 여러분들 항상 되겠죠. 다 0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게 기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위에 사실은 뭐 이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쟤는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이제 위에 뭔가 조금 무서워 보이는 제목이 있는데 자, 겁먹지 마세요.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또 부르는데 자, 오른쪽에 부제목을 하나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말 나오면 되게 막 겁먹어 하잖아요. 미정계수법. 부제
는요. 그냥 이번 페이지는 항등식을 푸는, 자, 우리가 앞장에서 항등식 풀어봤잖아. 그게 푼 거거든요.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왼쪽에 방법 1번, 오른쪽에 방법 2번. 보통 얘네들을 통칭해서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저희가 이미 첫 번째 방법은 방금 하고 왔습니다. 말했죠? 그 방법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요. 자, 적으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이 이거 아니었어요?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항등식이 다 나왔잖아. 우리가 이렇게 식을 먼저 정리부터 했죠. 정리하신다면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이제 똑같은 친구끼리 같다라고 둔 거지. 다시 똑같은 친구끼리 같다라고 해서 어떤 뭐 A, B라는 거 구했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자, 이 방법의 이름도 아시길 바래요. 첫 번째 방법. 자,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수비교법이라고 부를게요. 이해돼? 다시 그러니까 이 방법의 이름은요. 계수끼리 비교했잖아요. 계수비교법. 이라 불리고 이 방법이 되는 이유는 그게 원래 항등식이니까. 식이 똑같아야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미지를 이용한, 어쩌면 필기하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항등식의 어쩌면 이미지를 이용한 풀이법이랄까. 항등식은 식이 똑같으면 되니까 그거를 이용한 풀이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11번 12번 문제 한번 두 문제를 이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이번 문제는 콕 집어서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항등식의 이미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시간에 정리 배웠는데 그걸 제일 처음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특히 다항식 같은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습관하세요. 그럼 좋을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정리하는 거. 사실 저는 정리를 좋아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원도 좀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좀 수학에는 많이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 보통 보면 알겠지만 막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잘 이게 안 돼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항등식 배우고 있어요.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등식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에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항등식인데 A, B 구해줘. 이런 스타일이 대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은 근데 이제 뭐 방정식만큼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기본적인 뜻 대충 구하는 법. 자,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여러분들 얘를 하기 전에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오른쪽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왼쪽은 친구끼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통 정리를 누구에 대해서 할지는 어쩌면 하나 말씀드릴까요 미리? 요거를 건드리는 게 위험 문제인데 우리가 첫날에 주인공 기억나? 어차피 이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를 주인공으로, 자, x를 주인공으로 당연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쭉 분배해서 자, x,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자, x가 요거 두 개가 제일 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개 묶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자, 남는 거는 뒤에 다 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랑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자, 이 친구랑 같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이론상 문자가 두 개인데 식 두 개니까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시면요. 자, A 값이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B 값이 얼마 나온다? 9. 다들 맞으셨나요? 맞으셨나요? 아, 괜한 오해했네. 자, 밑에 혹시 12번 문제 소미야. 정답 혹시 뭐 나왔어요? 한번 정답 봐. 그쵸, 이렇게
다들 나오셨나요? 자, A는 2, B는 마이너스 1. 나온 친구? 땡큐. 자, 그럼 일단은요, 저희가 사실 아직 그 두 번째 걸 안 배웠지만 이제 몇 번 해봤잖아. 사실 앞장에서도 이렇게 푼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볼까? 이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은 언제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시험 때라던가 어떤 문제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뭐가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물론 아직 두 번째 걸 설명 안 드렸지만 좀 느낌 오는 게 있는지. 언제? 자, 결론적으로 얘는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정리란 걸 요구하지. 그렇지? 정리가 안 되거나 정리가 깔끔하지 않거나 정리가 어려운 문제는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돼? 그 말은 반대로 하자면 필기할게요. 얘는요, 그 정리가 쉽고 가능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얘는 보통 이제 결국은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보니까 느끼는 걸 말할 거예요. 이 정리가 좀 잘 될 때 쓰는 거야. 어떤 문제는요, 좀 더 보겠지만 정리가 아예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럼 뭔가 이제 왼쪽에 지난번에 그 우리 검산식에 막 QX 이런 게 딱 나오고 QX가 뭔 줄 알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방법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방금 설명드린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도 해볼 거고, 물론 나중에는 사실 막 섞어서 쓰기도 해요. 약간은 이걸로 하고 약간은 그걸로 하고 이렇게 반반으로. 아무튼 일단 요럴 때 한다. 자, 이해하시면 되고, 자, 위에 올라가서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리고 밑에 연습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오른쪽에 써있네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자, 뭐라고 써있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써있네요. 자, 어쩌면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항등식의 뜻 필기할 때 어차피 얘는요, 필기부터 할까요? 얘는요, 어디 쓰지? 여기 쓸게요. 자, 왼쪽에 있는 방법이 항등식의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얘는요, 뭐를 이용한 거냐면 항등식의 뜻. 자, 항등식의 뜻을 이용한 풀이에요. 자, 혹시 기억나? 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자, 혹시 아연아, 항등식이 뭐예요? 앞장에 그 필기 기억나세요? 한번 보고 오실래요? 우리 처음에 설명드린 게 항등식이 뭔지를 제가 등식부터 가서 중일 때부터. 자, 항등식이 뭐래요? 여기 들었어? 와, 이 식은 x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즉 그 말은 x에다가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은 건가? 여러분들? 괜찮다는 건가? 그렇잖아. 그 말이잖아. 자,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자, 실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번 문제는 얘는 약간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느낌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4번 문제는 자, 딱 정해줍니다.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자, 말 그대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자, 방금 이제 아연이 말대로 항등식의 뜻은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항등식이라면. 그럼 지금부터 몇 개 넣어볼까요? 숫자를.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뭐 있을까? 사실은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이 숫자를 넣을 때도 약간 이제 센스가 있긴 해. 너무 여러분들 그렇다고 1000 넣을 수 없잖아요. 너무 큰데. 그러니까 좀 이제 적당한 수를 넣는 것도 실력이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아무거나 넣어볼까? 자,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자,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왜? 항등식이라며 돼야 되는 거야. 그치? x에다가 2 넣어보시면요, 왼쪽에 쓸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 해서 요렇게 식 하나 나오고, 자, 이 식은 참일까요, 여러분들? 이 식은 되는 식이야? 참이에요. 왜? 항등식이 그거거든요. 항등식의 뜻은 x랑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해돼? 자, 근데 여러분들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 더 넣어봐야겠지. 일단 한 식 두 개를 나와야 되니까. 혹시 송이야, 뭐 넣어볼까? 아주 좋은 초이스예요. 자, 1 한번 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x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그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어차피 뭐 항등식은 다 되는 식이니까요. 자, x에다가 1 넣어봤더니 근데 이제 이 수를 방금 제가 좋은 수라고 불렀잖아. 혹시 왜 좋은 줄 아세요? 혜린아, 1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지워. 그리고 여기 하나가 좀 간단해지죠. 살짝 느낌아.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수치대입법을 쓸 때는요, 괄호 같은 게 있으면 그 괄호가 0이 되는 걸 많이 넣어줍니다. 사실은 이런 2 같은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가능은 하다는 거지. 보여드릴게요. 자, x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자, 왼쪽은 지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계가 또 완성되고, 이것도 참이야. 왜? 항등식이니까. 자, 이제 풀 수 있겠네요. 이해돼? 자, 밑에 거 풀어보시면 b 값이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b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요, 자, a 값이 얼마 나온다? 아마 4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한번 수치대입법 연습해 볼게요. 혹시 제가 잘못 썼나요? 이게 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이게 틀렸나? B가 여러분 미안. 자, B가 1, 요게 1이면 이거 4 이렇게. Sorry. 자, 이거 틀렸습니다. 제가 암산해가지고. 이거 왜 틀린 거지? 자, B가 1, B가 1 대입하면 A는 4. 죄송합니다. 자, 밑에 15번, 자, 16번 한번 두 문제 풀고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아니다. 자, 오른쪽까지 몇 개만 풀고 쉬겠습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기본적인 팩과 사실 뭐 오늘 내용은 거의 끝난 거죠. 여기쯤 되면. 자, 두 번째 풀이는 수치 대입법이에요. 계수 비교가 어떤 이미지를 이용한 거라면 수치 대입법은 뜻을 이용한 겁니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넣어볼까라는 거지. 근데 팁을 드리자면 보통 괄호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괄호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통 다시 말하면 괄호가 좀 많을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괄호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16번.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풀 때 뭘로 풀까? 말했지만 전개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전개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전개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숫자를 넣을 만한 것 같아요. 이 수치 대입법을 씁니다. 결국은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제가 같이 해볼까요? 자, 15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 숫자 한번 대입해 볼 건데, 승우야, x에다가 뭐 대입해 볼까? 15번.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괄호가 딱 나오잖아. 요게 0 되는 걸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10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시간아.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쪽이 0이 되는 3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가 나오시니까 연립을 통해서 A, B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시면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이 마이너스 3. 다들 나오셨는지. 많은 친구? 괜찮으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아연아. 자, 이 문제는요, X에다가 뭐 대입해 볼까요? 첫 번째. 역시나 요 괄호 같은 거 1 한번 넣으면 아주 시원해지겠네. 좀 약간 시원한 걸 대입하세요.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왼쪽에 2가 나오고 오른쪽은 다 지워지면서 한 큐에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지. 특히 괄호가 많을 때. 그리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A는 민서가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구하지? 전개를 해서 풀었어요 하는 친구도 있네요. 근데 이번 문제는 수치 대입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뭐 한번 넣어볼까? 굳이 넣는다. 1은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그치 뭐 0 같은 거 혹은 2 같은 거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2를 넣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2가 넣으면 1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해돼? 넣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대로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원래 다 돼요. 근데 보통은 좀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센스 있게 쉬운 걸로. 자 x에다가 한번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2 대입하면 왼쪽이 3이 되고요. 오른쪽은 1 플러스 a. 자 b가 2니까 이렇게 해서 a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오른쪽에 예를 들어 17번 같은 게 나왔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뭘로 풀까? 자, 17번, 18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자, 이제 요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x에 대해서 한 근식인데 역시나 A, B, C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라는 거지.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쩌면 또 너무 하나만 쓸 필요도 없어요. 아, 진짜로. 방금 민석이 말대로 뭐 하나는 그냥 숫자를 넣어서 구하고 몇 개는 뭐 전개도 괜찮고요. 어쨌든 이제 잘 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잘. 자, 17번, 18번. 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17번 문제는 언뜻 보니까 자, 이런 괄호 같은 거 좀 보이네. 자, 이 숫자를 좀 넣고 싶어요. 첫 번째 저의 숫자는 x에 0 넣는 겁니다. 자, x에 0 넣어보시면요, 왼쪽에 4가 나오고 오른쪽은 다 지워지고 c만 남네요. 좋은 초이스. c 값이 얼마다? 자, 2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왼쪽에는 3 나오나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c 값이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b 값이 얼마다? 1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지금 c 값이 나왔고 b 값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할 때는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자, 얘를 여러분들 전개할 줄 아시죠? a 구할 타이밍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요, ax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보이세요? 사실 이걸 먼저 발견했다면 a는요, 요 x 제곱의 개수죠. 근데 왼쪽에 x 제곱이 하나밖에 없잖아. 어쩌면 그걸 먼저 봤다면 a도 금방 나와요. 왜? 얘를 만들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뒤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빠르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a도 바로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쩌면 얘랑 얘를 비교해서 푼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요구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18번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아마 시각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 여러분들 방금 말했는데 혹시 b값 얼마인 줄 아세요? 1이겠죠. 보통 이제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자면 최고차 가장 큰 차수를 또 비교하면 보통 바로 나옵니다. 이해돼요? 얘를 만드는 건 유일하게 이렇게 두 개가 만드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항상 가장 큰 항을 보는 것도 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보시면요, 정답만 불러드릴게요.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B는 1 나오고 C는 마이너스 3이 나온 친구 혹시 시간 부족했는지 친구 나왔어? 혹시 아이는 푸는 중이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혹시 좀 설명도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한데 아까 여기 제가 그 위에는 필기했잖아. 이거 필기만 할게요.
그럼 자 얘는요 몇 번 해보니까 언제 좋다? 좀 약간 괄호가 많을 때 보통 괄호가 많을 때 이용합니다. 괄호가 좀 많으면 이제 숫자를 개를 0되는 걸 대입하면 좀 예뻐지거든요. 한 번에. 그럴 때 많이 쓸 거고 둘을 섞어서 풀 수도 있다는 거.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다 섞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7분인데 그래 15분까지 쉴게요.